안녕하세요 여러분, 시온육아 강진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 음식 골고루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린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게 최대의 관심이고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채소류는 선호하지 않고 단 음식, 또 고기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야채, 채소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켜본 아이들 중에도 야채를 너무 싫어해서 볶음밥에 다져 넣은 크기의 아주 작은 당근이나 야채를 다 골라서 먹는 아이를 본 적도 있거든요. 그만큼 야채류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는데, 또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어른이 먹는 다양한 야채류를 굉장히 잘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그 두 아이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.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야채로 채소들을 식탁에서 자주 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그 낯선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분리분할로 나타나게 되고,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낯가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,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접했을 때 최소한 8번 정도의 맛을 보거나 경험을 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먹이고 싶은 식재료가 있다고 하면 한두 번 먹어보고 안 먹으니까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안 먹일 것이 아니라, 조리법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경험이 자주 있을수록 그 아이들이 그런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선호도가 키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, 특히 아침에 출근해야 하거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아서, 밥을 먹지 않아서 차를 태워 보낼 때 시간도 못 맞추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얼른 먹이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늘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만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맛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처음에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이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다양한 재료들을 아이들이 자주 접하게 해주시고, 또 부모님들이 식탁에서 새로운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식재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3살에서 5살 이 사이에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. 그 이전에 다양한 음식을 접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맛본 아이들은 대체로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게 되는데, 그렇지 않고 늘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던 아이들, 싫어하는 음식을 거부했던 아이들이 5살 이후에는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. 부모님, 어떤 음식을 먹이는가, 어떤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하는가는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음식을 먹여보려고 하는 노력과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게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 우리 아이들이 식사량을 적당량 섭취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10시에 먹었는데 점심은 12시에 먹으면 10시와 12시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2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적당량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간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침, 점심,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,
되도록이면 지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또 식사와 식사 중간 사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로 배가 채워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공복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간식량을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. 또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배를 채워주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밥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.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이후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늘 간식을 챙겨주신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밥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중간에 간식을 좀 제한하는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아이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어떤 규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먼저 엄마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엄마가 늘 간식을 좋아하는 걸 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오늘은 너 밥 안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 간식 못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아이가 어떤 규칙에 내가 따를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부모님의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엄마가 오후에 간식은 저녁밥 먹을 때까지 주지 않을 계획이다. 대신 네가 밥을 잘 먹으면 간식을 먹을 수도 있어. 이렇게 규칙을 제공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신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규칙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다음에 규칙을 제공하시면 아이도 별 무리 없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정리할게요.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잘 먹게 하는 방법. 첫 번째, 식탁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오랜 동안 접할 수 있도록 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.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킬 것. 세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배를 불려놓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밥을 먹이는 거,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요. 어렸을 때 식습관이 이후에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이 좀 더 수고로움과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이 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